안녕하세요, 픽스호입니다.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팔꿈치 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. 팔꿈치는 손목과 어깨를 이어주는 중요한 관절이라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물건 들기, 문 열기, 병뚜껑 따기, 마우스 사용처럼 일상적인 동작도 불편해질 수 있어요. 특히 반복적인 팔 사용이 많은 분들은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같은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히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.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바깥쪽 힘줄 문제이고 골프 엘보는 안쪽 힘줄 문제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. 먼저 팔꿈치 통증 원인부터 볼게요.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반복적인 사용이에요. 테니스나 골프 같은 운동뿐 아니라 컴퓨터 마우스 사용, 드라이버 돌리기, 망치질, 요리, 무거운 물건 들기처럼 손목과 팔을 반복적으로 쓰는 동작이 힘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. 테니스 엘보는 손목을 펴는 쪽 힘줄의 과사용과 연결되고 골프 엘보는 손목을 굽히고 쥐는 동작이 반복될 때 잘 생겨요. 테니스 선수가 아니어도 골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. 두 번째는 근육과 힘줄 손상이에요. 이건 한번 크게 다쳐서 생길 수도 있지만 더 흔한 건 조금씩 반복적으로 손상되면서 통증이 누적되는 경우예요. 테니스 엘보를 팔꿈치 바깥쪽 힘줄의 미세 손상과 과사용 문제로 볼 수 있고 골프 엘보 역시 안쪽 힘줄의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질환은 단순 염증이라고만 보기보다 반복적 과부하로 인한 힘줄 문제로 이해하는 쪽이 더 맞아요. 세 번째는 신경 압박이에요. 팔꿈치 안쪽에는 척골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이 자극되면 팔꿈치 통증뿐 아니라 손저림, 특히 약지와 새끼손가락 쪽 저림이 같이 올 수 있어요. 팔꿈치 안쪽 신경 자극에서 작은 손가락과 약지 쪽 저림, 전기가 오는 듯한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단순한 힘줄 통증과 달리 저림이 동반되면 신경 문제도 같이 생각해야 해요. 네 번째는 퇴행성 변화와 관절 문제예요.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주변 조직이 약해지고 반복적인 사용이 쌓이면 통증이 쉽게 생길 수 있어요. 관절염이나 관절에 마모, 뻣뻣함이 있으면 단순 엘보 질환처럼 보이더라도 관절 자체 문제일 수 있어요. 또 팔꿈치 뒤쪽이 붓고 눌리면 아픈 경우는 저맥낭염 같은 문제도 생각해야 해요. 팔꿈치 저맥낭염에서 붓기, 통증, 빨갛고 뜨거운 느낌, 감염 시 고름 가능성까지 있어요. 마지막으로 외상도 빼놓을 수 없어요. 팔꿈치를 세게 부딪히거나 넘어지면서 짚은 뒤 통증이 생기면 단순 과사용이 아니라 골절, 탈구, 인대 손상 가능성도 봐야 해요. 이런 경우는 갑자기 많이 붓거나 움직이기 힘들고 팔 모양이 평소와 다르거나 체중을 싣는 동작조차 힘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아픈 부위만 보고 엘보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 다친 계기부터 먼저 확인해야 해요. 이제 테니스 엘보 증상을 볼게요.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바깥쪽, 즉 외측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에요.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물건을 들거나 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컵을 들거나 문고리를 돌릴 때 팔꿈치 바깥쪽이 찌릿하거나 욱신거리는 거예요. 테니스 엘보 통증이 바깥쪽 뼈 돌출 부위에서 시작해 팔뚝과 손목으로 퍼질 수 있기도 해요. 또 악수하기, 문손잡이 돌리기, 커피잔 들기 같은 동작에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. 특히 손목을 펴는 동작이 불편하면 테니스 엘보를 더 의심해 볼 수 있어요. 팔꿈치 바깥쪽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고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. 무거운 물건이 아니어도 가벼운 봉투나 컵을 들 때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어서 처음엔 생각보다 가볍게 넘기는 분도 많아요. 하지만 반복될수록 일상생활 불편이 커지는 특징이 있어요. 그럼 골프 엘보는 어떻게 다를까요? 골프 엘보는 팔꿈치 안쪽, 즉 내측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에요. 통증 부위가 반대라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. 손목을 구부리거나 주먹을 꽉 쥐거나 물건을 잡아당기거나 손가락에 힘을 주는 동작에서 팔꿈치 안쪽이 아플 수 있어요. 골프 엘보에서 안쪽 팔꿈치 통증, 손목과 손의 약화, 주먹 쥘 때 불편함, 그리고 경우에 따라 약지와 새끼손가락 쪽 저림까지 생길 수 있어요. 즉 정리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바깥쪽이 아프면 테니스 엘보, 안쪽이 아프면 골프 엘보 가능성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. 손목을 뒤로 젖힐 때 바깥쪽 통증이 심하면 테니스 엘보 쪽, 손목을 구부리거나 쥘 때 안쪽 통증이 심하면 골프 엘보 쪽으로 더 가까워요. 다만 저림이 심하거나 붓기가 크거나 외상이 있었으면 단순 엘보 질환으로만 보면 안 돼요.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?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휴식과 활동 조절이에요. 계속 아픈 동작을 반복하면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요.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 치료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을 줄이고 활동을 조절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.
즉 무조건 팔을 안 쓰는 것보다는 아픈 동작의 강도와 횟수를 줄이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에요. 찜질도 구분해서 쓰는 게 좋아요. 갑자기 아프고 열감이 있거나 사용 직후 통증이 심할 때는 냉찜질이 더 잘 맞을 수 있고, 오래된 뻐근함이나 뻣뻣함에는 온찜질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. 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보조 방법이고 근본적으로는 과부하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. 특히 통증이 있는데도 계속 운동을 강하게 하는 건 회복을 늦출 수 있어요.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도 중요해요. 손목을 펴는 근육, 굽히는 근육, 전완부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고 조금씩 강화하면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어떤 치료를 하든 결국 힘과 기능을 회복하는 운동이 중요하다고 해요. 즉 통증이 조금 가라앉은 뒤에는 재활 운동까지 연결해야 다시 덜 아플 가능성이 높아요. 보호대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팔꿈치 아래쪽에 착용하는 보조대나 스트랩은 힘줄에 걸리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. 또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나 운동을 할 때는 자세와 사용 습관을 같이 교정해야 해요. 골프 엘보든 테니스 엘보든 단순히 팔꿈치만 문제가 아니라 손목과 팔 전체 사용 패턴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이에요.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는 보조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. 소염진 통제로 통증을 줄일 수는 있지만 약만으로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.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반복적인 스테로이드 주사는 힘줄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. 최근에는 체외 충격파, 초음파 유도 시술, 힘줄 재생을 돕는 시술도 상황에 따라 고려되지만 그 전에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이제 꼭 병원 가야 하는 경우를 볼게요. 쉬어도 몇 주 이상 좋아지지 않거나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팔꿈치를 굽히고 펴는 게 어렵거나 붓기와 열감이 심하거나 팔 모양이 이상하거나 손 저림이 계속되면 꼭 확인이 필요해요. 골프 엘보에서는 팔꿈치가 뜨겁고 붓고 열이 나면 바로 진료를 보셔야 해요. 테니스 엘보와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감염이나 골절, 신경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정리해 볼게요. 팔꿈치 통증 원인은 반복적인 사용, 힘줄 손상, 신경 압박, 관절 문제, 외상처럼 다양해요. 팔꿈치 바깥쪽 통증은 테니스 엘보, 안쪽 통증은 골프 엘보 가능성을 먼저 볼 수 있고, 손목을 젖힐 때 아프면 테니스 엘보 쪽, 손목을 구부리거나 쥘 때 아프면 골프 엘보 쪽으로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. 치료의 기본은 휴식, 활동 조절, 냉온 침질, 스트레칭, 근력 강화, 보호대이고, 통증이 오래가거나 붓기, 열감, 저림, 외상 후 변형이 있으면 꼭 진료를 받아야 해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건강 콘텐츠도 기대해주세요. 더 많은 건강식단 정보는 초록창에서 픽스호 검색해보세요. 건강이 최고다. 지금까지 픽스호였습니다.